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25평이 5억 4,600채 파산 신청 큰일 났다. 아파트 매물이 사상 최고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은 역전세 100만채, 영끌 100만채, 하우스포 100만채가 그것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헬리우시티와 더불어서 4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아파트 폭락을 이끌면서 25평이 5억대입니다. 문제는 둔촌주공에 당첨이 되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파산 신청이나 LH 매각, 불법 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며 전세로 버티다고 할지라도 입주 3년 후에 결국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둔촌주공 25평이 5억 4,600채 파산 신청 큰일 났다. 와, 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둔촌주공 이제 입주가 가까워지면서 이 많은 아파트들이 뻥 하고 터질 위기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물 폭발, 역전세, 아직도 지금 역전세 끝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100만 채 역전세 100만 가구가요, 현재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낮은 상황, 아직은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2023년 6월부터 2024년 올해 12월까지는 안심 못합니다. 1년 6개월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려 100만 가구예요. 이것 때문에 동시 폭발하면 집값이 붕괴되고 정부 DSR 규제 완화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자, 이제 영끌 100만. 영끌을 무려 100만 채나 돼. 요즘 영끌 막 곡소리 난다, 난리 난다, 뭐 난리통, 큰일 났다, 맨날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죠. 2020년부터 21년, 특히 21년 꼭지점에 103만 명이 몰렸어요. 103만 명이. 당연히 지금도 회복을 못했죠. 고점 매수자들의 특징, 영끌, 갭 투자, 다주택자, 일부 법인, 역전세, 영끌 매물 급증. 지금 그러니 매물이 지금 역사상 최대치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가격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매물이 늘어나면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질 수 있죠. 동시 폭발구려. 자, 하우스포도 100만. 2010년에서 13년 집값 대폭락 하우스포. 원래 하우스포라는 말은 이때 나왔던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주택 보유가구 1070만여, 약 10%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지금같이 거래가 없는 때는요, 몇 건 가지고도 폭락을 해버려요. 특징, 무리한 대출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또는 분양, 미분양을 이거 계약금 10%로 잡네? 라고 해서 잡았다가 입주를 못해서 뻥 터지는 거죠. 둔촌주공하고 헬리우시티를 같이 볼까요? 역시 헬리우시티도 매물 역대 최다입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팍팍 내려가고 있고, 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매매 300건 매물 나와 있고 전월세 800건, 매물은 늘고 거래는 급감, 매수자는 소멸. 그러니 지금 거래량은 없이 매물만 쌓이죠. 자, 전망, 돈 없는 분양자들이 많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자, 분양자,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매물 폭탄이 터질 것 같고, 헬리우시티는 또 그렇게 입지적으로 멀리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매매 280건, 전월세 500건, 이렇게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매물은 늘고 거래 급감, 매수 소멸하겠죠. 둔촌주공과 연동해서 지금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고 전세는 난리가 날 겁니다. 나중에 한 11월 정도 되면. 자, 둔촌주공 이게 중요해요. 별표. 돈 없으면 파산, 경매입. 여기 나와 있잖아요. 둔촌주공 9평 6억 1만 가구 입주발 폭락 전조다. 여기 보시면, 자, 파산 신청. 돈 없는데 팔 수도 없고 전세도 모자라고. 왜? 팔 수가 없죠.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 지금 의무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팔았다가는 벌금 받고 다시 또 원위치예요. 영끌에서 고금리 이자 내고 3년 동안 갭투자. 자, 본인이 돈이 없어. 그럼 영끌이라도 해가지고 이자 내가면서 뭐 갭투자까지 어떻게 했어. 그런데 3년 지나고 실거주가 폐지되면 모르겠다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입주를 해야 합니다. 실거주 폐지 안 되면 파산 신청이 되거나 경매당하거나, 그때라도 이제 LH에서 잡아주면 파산은 면하겠지만 미친 듯이 엄청난 손실을 보겠죠. 혹시라도 집값 상승장이 되게 되면 더 손해봐요. 본인은 이자 다 내고 올라간 돈 받지도 못하고, 다른 집은 엄청 뛰어가지고 괜히 이거 잡아서 손해보고. 돈이 있는 분들은 다를 수 있죠. 왜? 본인이 실거주 해가지고 올라간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돈 없는 분들이 막 잡았단 말이에요, 많이. LH 매각, 파산 신청을 하거나 LH 매각, 약 1,500채 돈 없어갖고 LH 매각. 근데 LH가 사줄까요? 3년 후에 이자만 늘고 거주도 못해요. 그래서 포기. 그나마 입주 때 포기하면 이제 어디서 받아주면 다행인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3년 후에 입주를 해야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돈 벌어서 이렇게 했다가 또는 실거주 폐지하겠지. 여러분들 집값이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실거주 폐지 안 돼요. 그게 오히려 엉뚱한 것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막 생기겠죠. 사실상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매매 불가. 분양권 전매 허용하면 뭐합니까? 실거주 의무로 해야 하는데. 자, 불법 매매, 돈이 없어 실거주 폐지 기대, 불법 매매, 이거 했다가는 불법 매매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사돈의 팔촌한테 돈 빌려가지고 억지로 실거주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돈 벌면 반띵 뭐 이런 거. 매수인 지원받아서 3년간 불법 보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명의만 본인 거고 실제로는 저 사람 거야. 처벌받고 결국 이거 발각되면 원상복귀 되는 거죠. 폐지 안 되면 난리. 실거주 폐지가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했어요. 실거주 폐지가 되려면 집값이 폭락을 해야 합니다. 자, 둔촌주공 위험요소 분석. 둔촌주공에 들이온 파산 그림자. 아예 나와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파산이라는 말을 쓰네요. 미상환식 경매로 잘 나간다. 돈이 없어요. 첫 번째. 전세로 버티는 경우. 마지막, 끝까지 입주 못하는 경우. 먼저 돈이 없다. 연끌로 중도금 내고 돈이 없어. 갭 투자도 못해. 아예 없어가지고. 파산 신청, LH 매각, 불법 매매 외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매각을 해주면 빨리 던져야죠. 본전치기라도. 입주 때. 해결 방안. 지금 대책 마련, 본인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대책 마련을 해야 돼요. 저라면 친척한테 돈을 빌려서 들어가가지고. 왜? 지금 피 많이 붙은 것들 많이 붙었잖아요. 그걸 포기합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 막연하게 그냥 언젠가는 실거주 폐지되겠지 이러면 큰일 나요. 시간만 낭비되고 이자만 내게 돼요. 그 방법이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 돈을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들어가는 방법. 전세로 버틴다? 3년 한시적 갭자로 버티기. 어떻게든 갭자로 버텼어. 연끌해갖고. 강동 전세 지금 폭락해서 아마 입주 때 제가 보기에는 형편없이 가격이 추락할 거예요. 뭐 답 나오잖아요. 대충 25평 거의 10억은 받아야 하는데 5억이나 받으면 잘 받을 것 같은데요. 4억, 5억. 집값이 얼마인데 분양가가 4억 받아갖고 어떻게 버텨요? 실거주 폐지 안 되면 대출이자 기회비용, 이거 무진장의 손실 보는 거예요. 해결 방안, 전세로 버티고 의무 폐지를 기대하는 건데, 이 의무 폐지를 기대하는 것은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금은 있는데 여건상 입주 못해서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양반이죠. 돈이 있으니까. 실거주 폐지 안 되면 대출이자 기회비용 그냥 따져갖고 좀 손해를 보겠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주를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은 실거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유라는 게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많지가 않죠. 실거주 대참사 터진다. 이거 별표 한번 칠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둔촌주공 분양받은 분들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비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 못하면 사실상 부도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돈이 없다면. 두 번째, 자본금 부족하면 파산될 가능성이 커요.
전매 안 되고 갭 투자도 부족합니다. 입주 때 아니 할 수 있으면 뭐 상관없는데 모자르면 방법 없어요. 빨리 정리해야지. 물량 폭탄, 전세 폭락, 34평 입주 시 5억 정도로 예상해요. 전세값이. 그런데 지금 미리 던질 수도 없고 지금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입주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이건 지금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매매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입주 때 잘 판단하자고요. 대출 갭 투자 버티기. 대출도 받고 갭 투자도 하고 뭐 이익금융권 받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입주 때까지는 우선은 이제 지켜보고 실거주 못하면 돈 낭비죠. 다만 입주 때 막 집값이 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프리미엄 막 5억씩 붙는 거 손해보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친척이 됐든 누가 됐든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서라도 들어가는 게 맞죠. 왜? 상승장이라는 조건이니까.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옆 동네 사람한테 빌리든 뭐하든 그 작업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요. 불법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왜? 34평이 지금 프리미엄이 6억이 붙었는데 그거 왜 포기해요? 그리고 얘가 6억에서 끝나지 않고 예전에 조합 매물 봤을 때 헬리오시티 최고 25억까지 갔었잖아요. 뭐 이 말하면 또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18억, 19억 가는데 얘 25억 가볍게 갈 것 같은데요. 상승장이라는 조건으로 25억을 가볍게 갑니다. 다만 하락장일 경우는 안 그러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앞으로 5억 이상 더 뛸 가치가 있는데 포기해요? 제가 왜 25억을 기준으로 했냐면 옛날 헬리오시티의 꼭지가 25억이었어요. 그때 춘천주공도 그 정도 했어요. 즉 고점 대비 지금 5억이 빠진 거예요. 거꾸로. 아셨어요? 가격 폭등에도 LH의 매각. 돈이 없으니까. 부동산 하락장 폭락. 매매 안 되면 경매당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 뭐가 되겠지. 그러면 피 올라간 거, 앞으로 올라갈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죠. 본인은 본전치기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들어간 돈들이 있는데, 또는 막연하게 3년 이후에는 실거주에 폐지되겠지. 그랬다가 난리 나죠. 여기 보시면 둔전주공 최대 위기. 자, 전세 매물 폭탄.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 아니. 전세 폭락. 5억도 위태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5평 5억도 위태로워요. 34평 6억도 위태롭습니다. 헬리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강동구는 둔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대단지들, 걔들이 만 한 5천 세대 가까이 돼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지금 분양권들도 꽤 있어요. 매물이.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요. 다른 서울이 다 뛰어도. 내부 갈등. 조합장 고발해서 지금 업무방해죄, 배임죄, 또 학교 부지 문제, 그렇게 큰 곳에 학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분교 같은 곳이 들어오네 어쩌네. 상가 분쟁도 재점화되고 공사 중단 사태, 준공 늦춰질 우려도 있죠. 조합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바람에. 자, 매매가 급락 이렇게 되면요, 혹시라도 부동산 흐름이 약간 이상하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얘들은 이게 취약하죠. 더. 왜? 취약한 분들이 잡은 게 많아서. 부동산 2차 폭락 터졌다. 급매물망 강남재건축 단지 억대 하락. 자, 2차 폭락. 예를 들어 재건축이 지금 서울 외곽, 경기도 지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 지금 쑥대밭입니다. 특히 재건축. 쑥대밭이에요. 서울도 외곽은. 강남도 그렇게 뜨뜻하다고 할 수 없어요. 대장주, 압구정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송파, 목동, 여의도, 한강, 서울 외곽의 노도강은 폭락을 했고 고점 대비 지금 30%나 떨어져서 회복도 못하고 있어요. 이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뛰는 게 집값 상승의 봄날입니다. 다만 서울은 플러스로 전환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강남이 지금 이끌고 있거든요. 한강변하고. 얘들이 진짜 전체적으로 싹 끌고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분양권 하락. 서울 수도권 경쟁률도 낮고 아직도 미계약이 급증. 서울 전국 분양권 5천에서 2억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널려 있어요. 플러스 프리미엄도 있지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다는 게 특이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분양가 밑으로 5천만 원, 2억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어요?
지방은 정말 1억, 2억 떨어진 것들도 많아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근데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미분양, 할인 분양. 아예 지금 할인 분양하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 1억, 2억. 자, 핵심 하락. 강남 아파트가 일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소형 평형이 보통 뛰는 건데 떨어지고 있다는 거. 새 것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 이걸 핵심이라고 해요. 강남 소형 새 아파트. 이게 떨어지는 것은 2차 폭락 우려가 있다는 거죠. 다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별화 신경 써요. 차별화. 내가 있는 곳은 평택인데 거기는 뭐 안산이고 많은 사람들 몰려들 수밖에 없다. 왜? 거기 뭐 GTX도 나중에 들어오고 삼성전자, LG 뭐 그렇게 회사들이 많은데 아유 최고 아니냐 평택이. 그건 거기 사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따져보세요 한번. 동탄은 안 그렇나요? 수원은 뭐 없나요? 직장이? 응? 용인 쪽은 없나요? 저기 위에 파주 쪽은 없나요? 엄청 많아요. 직주 근접. 물론 이제 평택이나 동탄이 유독 조금 많은 건 있지만 대신에 서울에서 멀잖아요. 파주 지금 비쌉니까? GTX만 비싸지 나머지는 지금 집값이 똥값이에요. 기업 하나로 버티기에는 입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못 간다기보다도 다 그런 걸 보시한다고. 무조건 BR 분양, 고분양가 안 좋은 거죠. 미분양 된 걸 왜 잡아요? 이 시점에서. 비아파트, 빌라, 오피, 생수. 단 조건이 있어요. 얘들이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서울에 안에서 재개발 모아타운 이런 건 좋아요. 다만 경기도나 지방은 아파트 아닌 것들 다 안 좋게 봐요. 자,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300세대 미만. 단 강남이나 한강변은 저는 나홀로도 이제는 좋게 봅니다. 왜? 걔들이 입지가 좋지 않은 만 세대짜리보다 더 잘 뛸 거예요, 이제. 왜? 이제는 입지로 가는 거니까. 외곽이 입지. 전체적으로 위험해요. 경기, 인천, 지방. 서울 외곽은 괜찮아요. 땅이 좁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서울은 좋습니다. 분명히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아니,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주변 집값이 싼데 과연 좋을까요? 자, 둔촌주공. 폭탄 터질 일만 남았네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 제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줍줍으로 나올 거예요. 상당수 많은. 그럼 그때 무주택자들이든 유주택자들이든 좋은 분양을 받으면 되겠죠. 요즘 거래는 평소에 30% 수준인데 매물은 200%가 넘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흐름이 꺾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폭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